안녕하세요. 책아저씨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심플하게 산다입니다. 저자는 도미니크 롤로이시고요. 이분은 프랑스 출신 수필가입니다. 이분이 좀 특이한 것은 동양적인 아름다움에 빠져서 1970년대 말부터 일본에 살기 시작하셨고 또 일본에서 교사로서도 생활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서구적 방식과는 다른 생활, 즉 심플하게 사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서 그 삶을 실천하는 가운데 쓰여진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하는 이 책, 심플하게 산다입니다. 번역은 김성희 님이시고요. 출판사는 바다, 2012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책 중에는 읽을수록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갖게 하는 책이 아주 드물게 있는데 이 책이 제게는 바로 그런 책이었습니다. 수많은 책을 통해 지적 욕구를 채우려고 해왔는데 이 책을 통해서는 내 머리를 쓰지 않고 순수하게 비우고 지적 욕구를 내려놓고 오직 눈으로만 한 문장 한 단어를 읽어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를 소유한 것이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시되는 바로 현대사회에서 저자가 추구하고 또 권하는 심플한 삶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본문에서 저자는 스스로 선택해서 소박한 삶을 선택해 적게 먹고 적게 소비하고 적게 험담하거나 아예 험담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 사회는 구두쇠 혹은 위선자 혹은 비사교적인 사람으로 규정한다라고 말입니다. 심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즉 현대사회의 흐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자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도 소비를 장려하고 낭비가 일상이 된 현 시대에 더 이상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버려야 행복해진다고 하는 심플한 삶은 하나의 역행이자 큰 도전으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유한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스로가 물건의 소유로 전락하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물건에 소유되지 않는 법은 물건을 갖지 않거나 아주 적게 갖는 것이라고 해요. 여전히 뭔가를 더 가지고 싶은 욕망에 쌓여있는 저에게는 이 말들이 큰 울림을 줍니다. 집안 구석구석 온갖 물건들로 공간을 채우느라고 정작 내 마음의 공간은 잃어버린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책은 3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물건, 둘째는 몸, 그리고 셋째는 마음입니다. 심플한 삶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물건을 대하는 자세와 또 몸을 어떻게 가꿀지, 그리고 마음 다스리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아주 담백하고 담담한 문체로 저자는 이 책에 자신의 철학을 담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풍요로움은 적게 가지고 단순하게 살 때 맛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심플한 삶, 단순한 삶에 동참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물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심플하게 사는 법을 모른다. 우리에게는 지나치게 많은 물건들이 주어져 있다. 선택할 것도 많고 유혹도 욕망도 많다. 우리는 뭐든지 쓰고 뭐든지 버린다. 일회용 식기, 일회용 볼펜, 일회용 라이터, 일회용 사진기 등 이 모든 낭비를 멈춰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멈춰야 하는 날이 오기 전에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양적으로만 풍족한 삶은 은혜롭지도 우아하지도 않다. 그런 삶은 영혼을 망가뜨리고 옥죄일 뿐이다. 심플한 삶, 바로 이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 너무 많이 소유하는 것을 멈추자. 그러면 자신을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몸이 편안하면 정신을 가꾸는 데 집중할 수 있고 의미로 충만한 삶에 다가갈 수 있다. 심플한 삶이란 적게 소유하는 대신 사물의 본질과 핵심으로 통하는 것을 말한다. 심플한 삶은 아름답다. 그 안에는 실로 수많은 경이로움이 숨어 있다. 소유의 무게란 우리는 공간을 채우느라 공간을 잃는다. 거실을 인테리어 잡지에서 본 대로 꾸미느라 에너지를 잃고 물건을 정리하고 치우느라 시간을 잃는다. 추억 때문에 버릴 수 없다고? 추억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까? 지금보다 더 많이? 흔히 물건에도 영혼이 있다고들 말한다. 그래서 추억이 깃든 물건은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미래를 방해하거나 현재를 정체시켜야 할까? 자신이 소유한 것에서
벗어나면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인생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심플하게 살려면 선택을 해야 한다. 때로는 힘든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다. 많은 사람이 애착도 없고 필요도 없는 수천 톤의 물건들에 둘러싸여 생을 마감한다. 이들은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어디에 주거나 내다 팔거나 버리는 결정을 하지 못해서 그저 쌓아둔다. 과거와 추억에 집착하느라 현재를 소홀히 하고 미래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버리는 일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일 힘든 것은 버리는 행동 자체가 아니라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불필요한지 판단하는 일이다. 필요는 없지만 버리기 힘든 물건도 있다. 하지만 그런 물건에 과감하게 이별을 고하고 나면 얼마나 홀가분한지 아는가. 당신을 유혹하는 물건이 있다면 그 앞에 멈춰서서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 물건은 이미 해체되고 있고 변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먼지로 돌아갈 것이라고. 살면서 접하는 각각의 물건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해내는 것처럼 유용한 능력도 없다. 어떤 쓸모가 있는지, 어떤 활동과 연관이 있는지,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인생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가 할 일은 인생을 물건으로 채우는 게 아니다. 그보다는 몸을 감각으로 생기 있게 만들고 마음을 감정으로 풍요롭게 만들고 정신을 신념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야 한다. 물건에 소유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혹은 거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능한 적게 욕심내야 한다. 물건을 늘리면 결국 짐이 된다. 이는 수를 늘리든 종류를 늘리든 마찬가지다. 지나치게 많은 물건은 우리 자신을 앗아가고 잠식하고 본질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우리 정신도 고물이 꽉 들어찬 창고처럼 혼잡해진다. 그 안에서 움직일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창고 말이다. 하지만 삶이란 모름지기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건이 늘어나게 내버려 두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은 물론 결국에는 혼돈과 근심, 피로에 이를 뿐이다. 빈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것이 들어설 수 있겠는가. 우리가 물건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인간적인 가치, 노동, 평화, 아름다움, 자유, 그리고 생명이다. 이 사회가 재산이라고 말하는 모든 물건을 눈에 거슬리는 낡은 누더기를 보듯 치워버리자. 그래야만 가득 찬 우리 인생의 빈자리를 만들 수 있다. 물건이 많으면 우리는 물건을 소유하지 못한다. 오히려 물건이 우리를 소유하는 꼴이 된다. 물론 마음에 드는 물건을 가질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건을 대하는 태도다.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자신의 인생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어떤 책을 읽고 싶은지, 어떤 영화를 보고 싶은지, 어떤 곳에 가면 즐거운지를 알자. 쓸모없거나 너무 낡은 물건은 버리자. 혹은 필요하면 가져가라는 메모와 함께 집 앞에 내어놓아도 좋다. 아직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병원이나 시설에 보내자. 안 쓰거나 드물게 쓰는 물건은 중고시장 같은 곳에 내다 팔자. 물건을 다른 데 준다고 해서 당신이 잃는 것은 없다. 오히려 큰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집,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곳. 집은 간결하고 안락하고 실용적이어야 한다. 우리가 집에서 추구해야 할 최고 목표는 안락하게 지내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안락함은 공간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잘 짜인 공간, 해방감을 주는 공간, 여유로운 공간 등 집과 관련해서 심플한 삶의 방식은 하나의 미덕이 될 수 있다. 집은 휴식의 장소, 영감의 원천, 치유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사는 도시에는 사람과 소음이 많고 신경에 거슬리는 시각적 매체도 많다. 그런 도시에 사는 우리가 에너지와 활력, 균형, 즐거움을 되찾는 공간이 바로 집이다. 건축가와 인류학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다. 한 개인의 정신을 찍어내는 게 바로 집이며 인간은 자신이 사는 장소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다. 환경은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고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람이 살고 있거나 살았던 장소를 보면 그 사람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실제로 고물상이나 창고와 비슷한 집들이 많다. 어수선함, 너저분함, 무질서를 뜻하는 영어 단어 클러터가 혈전을 의미하는 클럿에서 온 것처럼 혈전과 무질서는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다. 혈전이 혈액순환을 방해하듯이 무질서는 집의 원활한 기능을 방해한다. 반면 단순하고 정돈이 잘 된 방은 그 안에 누군가가 있을 때만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보인다. 사람이 있다가 나가도 방에는 별 흔적이 남지 않는다. 그 사람이 머물렀던 흔적도
활동의 흔적도 없다. 이 같은 공간에서는 골치 아픈 물건이나 기억들에 신경 쓸 일이 없다. 집이 애물단지나 일거리, 부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집은 재충전하는 곳이어야 한다. 사실 심플한 삶에는 돈이 많이 든다. 자질구레한 실내 장식품 몇 가지 사서 진열하는 것보다 좋은 목재 합판으로 벽을 마감하는 비용이 더 비싸다. 게다가 심플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려면 돈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바로 확고한 신념이 바로 그것이다. 신념이 있어야 질서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옷과 삶의 방식. 이상적인 스타일은 옷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옷차림에 생각이 드러나야 한다. 옷차림이 자신과 잘 어울릴 때 그것이 바로 개성 있는 스타일이다. 개성 있는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유행을 거부할 줄 안다. 유행은 바뀌는 것이고 스타일은 남는 것이다. 유행은 돈으로 사는 것이고 스타일은 스스로 지니는 것이다. 유행은 눈길을 끄는 것이고 스타일은 단순함과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지향하는 것이다. 옷차림은 그 사람의 취향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성과 유머, 센스도 보여준다는 점을 기억하자. 그리고 스타일은 한 가지만 추구하자. 너무 많은 사람을 따라하려고 하면 이도 저도 아닌 스타일이 되기 쉽다.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야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질 수 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세련된 스타일을 추구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세련된 스타일이란 당당한 스타일, 그리고 평온한 기품이 흐르는 스타일을 뜻한다. 고상한 사람은 자신을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꾸미지 않는다. 일하는 자리에서 단정한 정장을 입고 파티에서는 단순하고 우아한 차림에 액세서리 한두 가지를 곁들인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즐긴다. 자신이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우아한 스타일을 원한다면 색상은 베이지, 그레이, 화이트가 좋다. 블랙은 물론 말할 것도 없다. 블랙은 단순하면서도 화려한 색이다. 블랙과 화이트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색이다.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은 스스로를 만족시킨다. 옷차림이 완벽하고 우아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자신감은 남들도 알아차린다. 잘 선택한 옷과 액세서리는 자신에게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을 준다. 그러므로 옷장에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옷만 두자. 가방, 개인적인 영역이자 정체성의 일부분. 가방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자 정체성의 일부분이다. 가방에는 자신의 세계와 생활 방식이 담겨 있다. 가방은 장식적, 보호적, 사회적 역할을 하며 심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 사람의 열망과 관심사를 반영하고 꿈과 비밀을 담는다. 물론 가방이 삶을 결정짓는 전부는 아니지만 삶에 관여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방을 잘 선택해야 한다. 아침마다 다른 것으로 바꿔들지 않아도 될 만큼 아름답고 가득 채워도 들기 쉽게 가볍고 휴지나 교통카드를 찾는데 1분 이상 걸리지 않도록 안주머니가 잘 갖추어져 있고 오래 써도 망가지지 않는 질이 좋은 것을 고르자. 좋은 가방을 사는 것은 현명한 투자다. 한 철밖에 못 들고 나중에는 처치 곤란한 가방 10개보다 좋은 가방 하나가 더 낫다. 가방은 언제 어디서든 우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있으면 된다. 과도한 소비를 조장하는 현대 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가방, 즉 오랫동안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장만하자. 좋은 가방은 우리를 순식간에 질서와 아름다움과 즐거움만이 존재하는 장소로 데려갈 것이다. 몸, 자기 존중의 표현이다. 인격적으로 지적이고 아름답고 고상한 사람이 되려면 몸도 지성과 아름다움과 고상함을 지녀야 한다. 우아함, 맑은 피부, 건강한 몸, 유연한 몸매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자리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둔함, 게으름, 방관, 자기 자신과 남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마음이다. 먹고 즐기느라 자신의 몸과 건강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는 게 말이 되는가? 왜 과체중과 콜레스테롤, 고혈압, 칙칙한 피부, 둔해진 관절을 용납하는가? 왜 생활 방식과 습관, 식생활을 바꾸지 못하고 늙으면 병드는 게 당연하다고만 여기는가? 움직일 때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몸으로 사는 것은 휴식과 자유, 존엄성, 독립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삶은 노예와 다름없다. 그것도 자기 자신에게 속박된 노예다. 아무도 당신에게 강요한 적이 없는데 당신 스스로 자유롭지 못하게 사는 것이다. 자기 몸을 돌보는 것은 곧 스스로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제대로 살려면 몸부터 돌볼 필요가 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예술 작품을 만드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 몸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된다. 당신의 몸은 곧 당신의 집이다. 다른 사람들 챙기기에 바쁘다는 핑계로 스스로를 돌보는 일에 소홀하면 안 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 몸을 돌보는 것은 자신을 위한 일인 동시에 남을 위한 일이다. 잘 관리되지 않은 집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아름답게 가꾸자. 아름다운 몸을 갖고 싶어하는 것은 경박한 욕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문제다. 아름다움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아름다움을 얻으려는 행태는 태고적부터 있었다. 그리고 아름다움은 건강과 자신감에 기초한다. 몸이 건강해야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인간관계에도 더 잘 대응하며 자기 자신도 더 사랑할 수 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 만들기를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첫째, 운동하기. 몸을 움직여서 얻는 깨달음.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려면 자기 성찰과 수련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닌 모든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단련시켜야 한다. 깨달음은 정신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몸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젊고 건강한 몸을 지키고 싶다면 운동을 하자. 운동은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해주며 자기 몸을 스스로 다스리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우리가 매일매일 밥상을 차리거나 이를 닦는 것처럼 운동도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둘째, 먹기. 소박한 밥상. 이상적인 식생활은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의 종류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그래야만 영양소가 더 쉽게 소화되고 흡수된다. 일부 민족이 고령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식습관 덕분이다. 나는 식사 때 아름다운 나무 사발을 사용한다. 나무 사발에 내 몸에 필요한 양만큼만 담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한다. 내 밥상에는 그렇게 나무 사발에 담은 약간의 밥과 함께 녹색 채소 조금과 작은 생선 한 토막 아니면 달걀이나 두부가 오른다.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국을 곁들이고 여름에는 신선한 샐러드를 곁들인다. 이상적인 삶의 자세를 실제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소박한 밥상은 청빈과 검소함의 상징이다.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희생시키면서까지 무절제하고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현대인에 대한 무언의 비판이기도 하다. 마음, 몸의 병은 마음의 병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이는 인간이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기도 하다. 마음의 병을 없애려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첫 번째 의무로 여겨야 한다. 예로부터 많은 사상가와 현인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했다. 자기 자신을 돌볼 줄 모르면 자연이나 인간에 관해 아무리 많은 사색을 해봤자 쓸모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지켜야 할 단 한 가지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바로잡고 더 완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자기 자신을 돌보는 행위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몸과 마음을 다스려서 얻어야 하는 것은 바로 초연함이다. 머리와 마음을 완전히 비워냈을 때 더 이상 아무런 집착도 남아있지 않을 때, 언제나 때와 장소에 맞게 행동할 때, 주관적인 일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고결한 형태의 초연함에 이르게 된다.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자세는 꼭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뒤흔드는 모든 혼란을 다스리면서 인생과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방법이다. 초연해지는 연습을 하자. 이런저런 생각에 집착하지 말자. 아무리 강한 집착도 없애겠다고 결심하면 없앨 수 있다. 그 생각이 인생을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집착을 없애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면서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것이다. 됐다. 이제 해방이다. 불필요한 간계와 관용, 비생산적인 인간관계는 정리하자.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인간관계도 정리하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성에게 구속되지 말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피하자. 그런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들을 상대하면서 욕하는 것보다는 아예 어울리지 않는 편이 낫다. 그런데 지혜와 지식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지식은 있어도 그런 지혜는 못 갖춘 사람들이 많다. 사람은 가려서 사귀되 관용을 가져라. 사람들을 갈라놓는 것은 사회적 지위나 재력, 개인적 믿음이나 열망의 차이다. 그러한 차이 앞에서
관용과 이해심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성장을 방해할 뿐이다. 그런 사람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자리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줄여가자.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데는 1초도 허비하지 말자. 불편한 상황에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남들에게 과도한 솔직함을 요구하지 말자.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속을 다 털어놓을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살게 내버려 두자.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은 숨기려고 애쓰고 남의 결점은 끊임없이 파헤치려 한다. 하지만 내 자신의 결점은 물론 다른 이들의 결점과도 잘 지내는 법을 알면 타인과의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진다. 고요함의 가치. 고요함은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우리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정신적인 찌꺼기의 흐름을 관찰하게 한다. 고요함은 마음을 열고 여유와 인내심을 키우는 데 필요하다. 아무 도움도 안 되면서 시간을 빼앗고 고요함을 방해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잡지 기사는 피하자. 그런 눈요기는 우리를 수동적인 상태로 빠뜨려 어리석게 만들 뿐이다. 고요함은 그 빈 공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도와준다. 고요함은 열린 공간이다. 그 고요함이 우리를 이끌게 하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